네, 13강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원가습기와 고려 말기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이제 고려의 정말 마지막까지 갔네요. 원가습기, 뭐예요? 글쎄, 고려 시대에도 우리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식민지 시대가 있었는데, 고려 시대에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원가습기입니다. 몽골이 만든 나라가 원나라인데 그 원나라에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우리도 뭐 원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들어온 게 이런 거예요. 족두리, 그리고 연지곤지, 그리고 소주 아십니까? 소주? 어르신들이 마시는 그 소주 있죠. 그것도 사실은 몽골 원나라 문화예요. 좀 충격적이죠? 우리 그 전통 혼례에서 그렇게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족두리가, 연지곤지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니.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족두리. 예. 족두리, 그리고 연지곤지. 예쁘긴 한데 몽골 문화예요. 사실은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기억해 둡시다. 그런데요, 이 몽골 문화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민왕인데요. 그래서 공민왕도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여기 옆에 그림 보니까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초상이라는데, 노국대장 공주 뭔가 상당히 힘이 세 보이는데 이 사람이 공민왕의 아내입니다. 예, 뭐 그림만 봐가지고는 뭐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공민왕의 아내 이름이 노국대장 공주라는 건 알아두셔요. 예, 원가습기 보겠습니다. 예, 원가습기에는 이렇게 고려의 관제가 낮아졌대요. 사실은 고려의 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거든요. 그럼 뭐야?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바로 고려가 된 거죠. 그래서 원나라가 얘기했어요. 어이 사위, 좀 낮춰. 그래가지고 모든 관청의 구조와 명칭을 다 낮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 충렬왕이라는 왕이 바로 이 원가습기의 첫 번째 왕인데요. 여기 보니까 충자가 있네요. 충성한다, 이 충자인데 이게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충렬왕이 나쁜 사람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묘호가 됐다는 거야. 네, 충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충렬왕, 충선왕, 충정왕, 충목왕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요 다 내지는 않고 충렬왕과 충선왕 정도는 아셔야 돼요. 충렬왕의 업적이 뭔지, 충선왕의 업적이 뭔지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충렬왕과 충선왕은 다 원가습기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충렬왕, 충선왕 구분하는 문제보다는 다 합쳐서 원가습기 이렇게 표현을 내고 있어요. 예, 충렬왕 때 한 것으로는 바로 이거예요. 중섬나성, 상서성, 이성 있었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고려 초기에 성종이라는 임금 때 만들어졌거든요. 이성. 근데 뭐 원나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고려 사위의 나라, 이성이 뭐 들어 필요 있냐? 하나에 부면 되지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첨의부입니다. 아니 삼성도 아니고 이성으로 줄였는데 그거를 또 하나로 또 줄인 거예요. 첨의부. 이 표현은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첨의부. 이게 바로 원가습기의 최고 관청이거든요. 뭐라고요? 첨의부.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첨의부. 그리고 도병마사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도병마사가 뭐예요? 병마사를 유도한다. 이게 바로 군사회의였는데 다른 건 다 낮아지는데 이거는 커졌어요. 그래서 도병마사는 여기 보시면은 확대 개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 쓰고 있죠. 원가습기에는 웬만한 건 낮아지고 작아지고 이런데 혼자 커졌어. 사람의 수도 많아졌어. 그런 회의가 바로 도병마사예요. 심지어는 4글자가 5글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도평의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였다, 도평의사사가 열렸다 뭐 이런 표현도 원가습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도평의사사를 장악한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국회의원 같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요.
도평의사사는 권문세족이 장을 했습니다. 그 회의를 권문세족이라는 귀족이 장을 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원가삭기 용어예요. 사실 권문세족은요, 우리 시험이든 역사든 좋게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권문세족은 항상 친원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요. 벌써 3개의 단어를 보셨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세조의 강요로 2번이나 일본 원정에 나섰대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가 아니었나 봐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거 있죠. 일본 원정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나 봐요. 일본 원정, 그거를 동쪽을 친다, 동쪽을 정벌한다 라고 해서 정동이라고 해요. 이 정자가 바로 정벌한다, 공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동, 바로 이게 일본 원정입니다. 그래서 정동 행성 그러면 일본 원정을 위한 관청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설치됐어요. 정동 행성을 고려에 설치하고 그리고 일본 원정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원정이 있었던 시기는 바로 원가습기 그때입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충렬왕 때죠. 충렬왕 원가습기 시작되자마자 일본 원정에 나섰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사실 국립대학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 성종 때 만들었던 국립대학 이름이 뭐예요? 국자감이죠. 뭐 국자감이 그 다음에 뭐 국학, 성균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중간 단계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자감의 명칭이 성균관으로 바뀐 시기는 바로 충렬왕 때예요. 물론 충렬왕, 충선왕 그 경계에서 바뀌긴 했는데 보통 충렬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성균관, 지금도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있죠. 거기 해화동에 가면 성균관 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성균관 대학교가 이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충선왕, 충선왕은 충렬왕 다음 왕인데요. 사실은 아들입니다. 근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기구가 사림원인데 이 사림원은 원래는 친원파들을 솎아내기 위한 그런 정치개혁기구로 충선왕이 만든 것이긴 한데 아버지 세력도 많이 쫓아냈어요. 역사에 좀 우울한 부분이긴 한데 그랬어요. 그래서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림원입니다. 그리고 또 만권당, 이 사실 만권당은 학문연구소인데 이거는 충선왕 재위 기간에 만든 건 아니고 그 아들이 즉위했을 때 이제 퇴위한 자리에서 물러난 충선왕이 저기 원나라 연경에 가서 원나라 북경 수도에 가서 거기서 만든 학문연구소가 바로 만권당이에요. 만권당은 절대로 우리나라 고려에 만든 게 아니라 원나라에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만권당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현. 이 사람이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글씨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충렬왕, 충선왕 구분의 실익이 조금 있어요. 시험에서 구분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원가습기긴 한데 그래도 두 사람은 좀 구분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렬왕과 충선왕은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그 비나이다 이게 정성이 지극하다고 하죠. 정성이 참 지극해요. 근데 우린 좀 말 바꿔서 정성이 참 충렬하다 그렇게 외우겠습니다. 정성도 뭐야? 참이 아니라 첨이구나, 그치? 이렇게 외우세요. 정성도 첨 충렬해요. 해보세요. 정성도 첨 충렬해요. 또 만사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아들이 한 건데 만사 오케이를 바꿔서 충선하다 이렇게 외울게요. 그래서 정성도 첨 충렬해요. 만사도 충선해요. 해보세요. 정성도 첨 충렬해요. 만사도 충선해요.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정성이 뭐예요?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되었다. 제일 중요한 거 첨의부죠. 응? 네, 또 만사 충선, 만이 뭐야? 만권당, 사림원. 그게 바로 충선왕 때 일입니다. anyway,
정성도천 만사가 다 원가섭기 용어라는 건 알아두셔요.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몽골풍과 조온이 성행하다. 이 부분은 어느 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원가섭기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원가섭기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지배층 사이에 몽골풍이 유행했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도 깎고 여기 밀고요, 옆에만 남기는 걸 변발이라고 하는데, 변발도 이 시기의 용어입니다. 또 호복을 입었어요. 이 호자가요, 이게 오랑캐 호자거든요. 몽골 쪽의 옷을 그대로 입은 거예요. 변발과 호복, 몽골 사람처럼 머리 모양을 하고 몽골 사람처럼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가섭기 용어입니다. 당시에요, 충렬왕의 아내는 제국대장 공주인데요. 그리고 공민왕의 아내는 누구라고 했죠?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예요. 좀 달라요. 근데 그 제국대장 공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종들. 그 종들이 검령구라고 불렸거든요. 검령구. 몽골어로는 게링구라고 하는데요. 검령구. 무슨 종이요, 종. 사실 뭐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일 수 있는데, 글쎄 그 원나라 공주의 종이었던 검령구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렇게 세력을 떨치는 거예요. 야, 날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난 검령구야. 응? 나한테 말하면 공주한테 말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검령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횡포를 부렸어요. 그래서 고려사나 고려사조류라는 역사책을 보면 검령구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자료가 엄청 많다는 건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 검령구라는 단어도 원가습기 용어입니다.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또 결혼도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혼도감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결혼도감은요, 남편이 없는 부녀자를 원나라에 공여로 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을 원나라에 팔아버리는, 보내버리는 그런 도감이 바로 결혼도감이에요. 아주 슬픈 관청의 이름이 바로 결혼도감입니다. 이것도 원가섭기 용어예요. 제가 지금 오늘 몇 번째 이거는 원가섭기 용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시험이 다 그래요. 원가섭기에만 쓰는 아주 독특한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나라의 몽골풍,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했던, 좀 어렵게 반원자주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은 이름이 충자가 들어가지 않았네요. 충자가 빠진 첫 번째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물론 원나라에서 살긴 했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원가습기에는 조만간 왕이 될 고려의 왕자들을 원나라에서 살게 하면서 완전히 몽골 사람처럼 만들었다가 나중에 고려의 왕으로 보내거든요. 동로화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공민왕도 그러긴 했는데, 와가지고는 뭐 약간 원나라 풍으로 옷도 입고 뭐 그러고 있다가 신하한테 혼나고, 이젠 다시는 원나라를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살짝 적어놨어요. 공민왕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공민왕은요, 공민왕은 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민왕 문제는 어떤 신하가 뭐 했다고 나오지 공민왕이 뭐 했다는 말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의 이름을 잘 외우면 공민왕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국대장 공주. 아닌데? 제국대장 공주라고 하면 안 되는데? 누구죠? 이거 한 글자가 틀렸다, 그지? 여기 제를 뭘로 바꿔야 돼요? 노로 바꿔야 돼요, 노. 그죠? 노국대장 공주. 노국대장 공주가 바로 공민왕의 아내입니다. 제국대장 공주는 누구였어요? 그거는 충렬왕의 아내였고, 노국대장 공주 이래야지 공민왕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연종이라는 사람은 아주 시험에서 유명한데 역사에서 유명하지 않아. 뭔 뜻이냐면 딱 역사서에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공민왕 문제로 항상 나옵니다. 예, 이연종이 얘기하죠. 공민왕한테 머리가 그게 뭡니까? 몽골 사람처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연종이에요. 또 승려였던 신돈,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 만드는데요. 이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우, 너 이눈이 유인우. 이 사람이 어딘가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철은 국민당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당이 제거한 사람이 기철인데 이 사람이 나와도 국민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세 사람이 있잖아요. 이현종, 신돈, 유인우. 이 세 사람은 바로 국민당의 신하입니다. 아내와 신하와 싫어했던 사람을 다 외워두면 국민당 문제는 풀어요. 뭔 뜻이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답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국민당은 몇 세기예요? 그러니까 1351년에 즉위했다 그랬는데 바로 14세기 딱 가운데 14세기 중엽에 즉위한 사람입니다. 국민당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네, 그지? 노국대장공주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이현종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사료인데요. 이현종이 그래요.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말은 곱게 있지만 이현종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머리 꼬리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원나라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하가 뭐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역시 국민당이 된 사람이요. 그래서 국민당이 기뻐했대요. 야, 정말 왕이 이렇게 직언을 듣게 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바로 국민당입니다. 그래서 요 국민당 사료를 통해서 말 그대로 국민당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현종이란 이름으로 국민당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밑에 보시면 국민당이 한 또 업적 중에 하나가 다시 옛날로 돌려놓은 거예요. 첨의부를 없애고 중서문화성 상서성. 보세요. 원가습기에는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뭐가 됐어요? 첨의부가 됐죠. 국민당 때 그게 다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 얘기는 원가습기 문제로 풀면 안 되네. 그치? 예, 국민당 때부터 원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인사행정이면 문신인사, 무신인사인데 문관인사와 무관인사는 누가 했어요? 원래는 이부와 병부라는 데가 하거든요. 그 6부 중에서 2부 병부가 원래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신 집권기 때 정방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질문. 정방은 누가 만들었게요? 정방, 서방, 삼별초 누가 만들었게요? 바로 최우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최우가 만들었던 정방, 서방, 삼별초 이것이 이제 사라져요. 그게 바로 국민당 때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바로 정방이네요. 그렇죠? 정방을 폐지하고 원래 이부와 병부가 담당하던 그 인사권이 정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부와 병부로 복귀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사람 이름도 알아야 돼요. 승려 신돈. 네. 연관인물을 잘 외워야 돼요. 승려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 변정두감을 설치하게 했다. 이게 뭐냐? 전민 변정두감. 한문을 잠깐 볼게요. 이 변정두감은 너무 어려운 한자고 몰라도 돼요. 네, 전과 민은 읽을 수 있죠? 전민. 전이 뭐예요? 밭전. 그리고 백성민. 이거 뭔 뜻이냐면 대토지라는 뜻이에요. 대토지. 그러니까 권문세족 친원파가 가지고 있는 대토지와 그리고 민. 이건 노비란 뜻인데요. 여기서 노비만 말해요. 친원파가 즉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노비들을 변정, 돌려놓는 관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친원파의 그 대토지와 친원파의 노비들을 뺏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제도. 다른 말로 친원파의 힘을 쏙 빼놓는 그런 관청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전민변정도감은 원가습기가 끝났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친원파의 힘이 쏙 빠졌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당이 시켜서 승려 신돈이 만들었죠. 시험에는 신돈이 나옵니다. 밑에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뭐 이랬어요. 신돈이 나오고 전민변정도감이 나오면 국민당 문제입니다. 또 밑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는 건데 쌍성총관부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 이게 뭐예요? 쌍성총관부는 당시 원가습기 때부터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원나라 땅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원산 근처인데 우리나라 땅에 있는 원나라 땅. 우리나라 땅을 원나라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아예 거기다가 깃발을 딱 꽂아놓고 여기는 원나라 땅 이렇게 말한 곳이 바로 쌍성 총간부인데요. 이걸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유인우를 보내서 너 인우니? 유인우를 보내서 여기를 공격해서 무력으로 수복합니다. 쌍성 총간부 공격했다. 이것도 공민왕이 아주 좋은 답 중에 또 하나예요. 또 하나 공민왕이 한 게 많네요. 그죠? 정동행성과 그 부속기구인 이문소도 폐지했대요. 정동행성 어느 왕 때 만들었게요? 충렬왕 때, 그쵸? 예, 충렬왕 때 만든 게 바로 정동행성인데 그 정동행성 밑에 여러 부속기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문소라는 거예요. 이문소 뭔 뜻일까요? 이치를 따져 묻는 소, 재판이에요. 친원파들의 손만 들어주는 나쁜 재판. 그게 바로 부원 세력의 손만 들어주는 불법적인 사법권 행사한 이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소도 그래서 공민왕이 눈밖에 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또 하나 또 죽은 사람이 한 명이 기철일파인데요. 기철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기철의 여동생이 사실은 원가습기 때 공녀로 원나라에 팔려갔는데 원나라 황제 눈에 들어가지고 당시에 심지어 황태자까지 나와요. 그래서 원나라가 뭐 계속 이어지기만 했다면 그 원나라 그 다음 황제는 고려 사람 중에 공녀로 팔려간 어떤 여인의 아들이 황제가 될 뻔한 거죠. 하여간에 그 정도니까 내 동생이 원나라 황제의 아내야 이러면서 아주 많은 재산과 큰 권력을 가졌던 기철인데요. 그 몽골식 이름은 빠옌부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기철을 불렀어요. 대단하시네요, 기철씨.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사실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친원파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철인데요. 이 기철을 죽인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기철이 나와도 역시 공민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왕이 지정의 연호의 사용을 주장했대요. 여기 지정은요, 뭐 지정한다 그게 아니고 지정은 원나라 연호인데요. 몰라도 돼요. 네, 왕은 여기서 공민왕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정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원나라 연호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공민왕이냐? 그건 너무 어렵잖아.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뒷부분에 보면 기철 등을 처단할 수 있었다. 기철이 나왔죠. 그럼 누구 문제예요? 저 왕은 공민왕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공민왕은 연관 인물이 중요하잖아. 그쵸? 예.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예, 공민왕의 연관 인물들. 예. 노국대장공주, 이연종, 신돈, 유인우, 기철 이 중에 한두 명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답이지 이거예요. 예.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알았죠? 몇 명이야? 5명.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왕 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고려의 마지막 왕들 보면 공, 우, 창, 양,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그렇게 끝나는데요. 우왕. 예. 우왕은 참 시험이 많이 나요. 우왕이 나오면 뭐 거의 뭐 고려가 끝났다 그런 얘기인데 공민왕 다음이 바로 우왕입니다. 근데요, 우왕은요 이게 일단 중요해요.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했다는 거예요. 근데 홍건적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구가 중요해요. 홍건적은 공건적, 왜구는 우구. 외웠던 적 기억나세요? 왜구는 우구, 왜구는 우왕 때 들어왔지. 예. 그래서 왜구가 들어왔다고 해도 왜구를 토벌했다고 해도 항상 우왕으로 푸시면 돼요. 거기 이제 앞에 140쪽에 있는데요. 볼까요, 말까요? 예? 잠깐 보고 봅시다. 예. 140쪽 잠깐 보세요. 요거네요. 예. 140쪽에 보시면요. 거기 우리가 필기했던 것도 있어. 거기 보시면 왜구의 침입을 막은 사람들, 최영, 최무선,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영의 홍산대첩과 이성계의 황산대첩을 이름이 비슷한데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고 그랬죠. 근데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계의 황산대첩. 황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황산은 남원입니다. 밑에 내용 잠깐 보시면요. 이성계는 내륙까지 쳐들어와 약탈하는 왜구를 황산, 지금의 남원에서
격퇴했대요. 이걸 우리가 황산대첩이라고 하는데, 황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황산대첩비라는 게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걸 이제 부쉈는데요. 황산대첩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황산에서, 즉 남원에서 죽였던 왜구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지바투라는 사람이에요. 아지바투, 근데 한문으로 쓰면 아지발도라고 그래요. 사실은 요 이름도 좀 알아야 돼요. 아지바투, 아지발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 그래서 아지바투라는 이름으로 이성계 문제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예.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149쪽으로 보겠습니다. 149쪽. 우왕 때요. 최영과 이성계,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명했어요. 홍고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으면서 둘 다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최영 짱, 이성계 짱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최영에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최영은 좀 나이가 많았고요. 19살 아래에 아주 좀 젊은 친구가 바로 이성계였기 때문에 둘 다 짱, 둘 다 짱 하는 게 최영에게는 좀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과 이성계가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 이이님 일파를 축출했어요. 우왕이 명령을 내려서 최영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친원파 한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이님 쳤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령위 설치 통보가 있었는데, 철령위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원나라는 망하고 중국에는 명나라가 섰을 때 얘기입니다. 명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원산 근처 그 쌍성총관부 지역, 그 옛날에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새로운 중국의 주인이 된 명나라 땅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쪽 그 쌍성총관부 지역 철령위,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쌍성총관부 지역, 원산 지역은 고려 땅이에요, 원나라 땅이에요? 원래 고려 땅인데 원나라가 잠시 점유하고 있던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명나라 땅이다, 이런 회계한 논리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놈들 다 보겠네 이러면서 고려가 크게 반발해서 최영과 함께 이성계를 시켜서 유동정벌을 단행합니다. 보세요. 유동정벌. 그런데요, 이 유동정벌 할 때 그 총사령관은 최영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근데 진짜 유동으로 쳐들어가기로 한 사람은 이성계이거든요. 그래서 우왕, 최영, 이성계, 이 세 사람이 같이 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움직이면서 갔던 사람 누구라고요? 이성계가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가다가 압록강에 보니까, 압록강이 큰데요. 압록강 그 강 사이에, 여러분 강과 강 사이에도 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과 강 사이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위화도라는 섬인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요.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요동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나를 왜 한지로 보내는 거지? 이러면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최영을 숙청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영과 이성계가 양대산맥이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최영도 죽이고, 사실은 우왕도 나중에 폐위시켜버려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은 사실은 우왕의 마지막, 우왕 때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웃기지만은 이렇게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우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은 그냥 우화도 회군, 우화도 회군 때 우왕이 폐위됐으니까요. 이게 다 이성계가 또 한 일이기도 합니다. 점점 이성계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사람이 바로 이성계인데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한 거예요. 진짜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녕왕인데 좀 안타깝게도 이때 실권자는 이미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공녕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성계의 영향을 받은 공녕왕이에요. 근데 이성계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뭔가 토지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조준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그
태조 이성계 때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준. 여러 차례 전제개혁 상소를 올렸고 그 결과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때 실시된 토지개혁 제도인데요. 토지제도인데 이게 조선의 기본적인 토지제도가 됩니다. 과전법. 뭐 쉽게 말하면 그 신진 관료들에게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그랬죠, 이런 거. 근데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거를 그 신진 관료들이 거기서 대신 정부 대신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수주권을 갖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여기에 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금을 받아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과전법. 사실 이걸 하기 전에는 먼저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국유화시켰냐면 사실은 친원파들 권문세족의 땅을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유화시키고 또 그중에 일부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열심히 농사 지어라, 세금 내라, 그리고 세금을 조선 건국 세력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농민들은 없던 땅에서 땅이 생겼으니까 박수 맞췄겠죠. 아니 농민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야? 땅이지 뭐. 과전법을 실시하니까 농민들이 박수 막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서 건국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조선은 그렇게 건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려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잠깐 볼게요. 1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김방경의 모입니다. 김방경. 뭐 사실 이 사람이 뭐 일본 원정 때도 나오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몰라도 돼요. 김방경. 그 대신 이걸 알아야 돼요. 개경환도 이후, 개경환도가 1270년에 있었는데요. 개경환도 이후라고 하면 이 말 있죠. 아, 중요한 말이다. 생각해보니까죠. 개경환도 이후. 개경환도는 왜 했어요? 바로 무신 정권이 무너졌다는 뜻이 바로 개경환도인데, 무신 정권을 무너뜨린 건 누구예요? 문신이 아니라 몽골이에요. 몽골이 만든 나라가 원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더라도 이거는 원간섭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된 이 시기,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이 시기는 원간섭기예요. 답은 뭐예요? 너무 뜬금없습니까? 이게 원간섭기 용어가 너무 많았어. 근데 우리가 조금 외우긴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원간섭기 문제의 답들이 이런 거예요. 정성도 첨 충렬해요. 만사가 충선해요. 그리고 권문세족, 변발호보, 결혼도감, 이런 것들은 어느 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원간섭기의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정성도 첨 충렬해요. 만사가 충선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정동행성. 이거는요,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거는 도평미사사. 이거는 첨의부. 이거는 만권당, 사림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원간섭기 용어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데, 예? 좀 많아도 이게 한 문제예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꼭 외우셔야 돼. 예. 이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뭐가 답일까요? 여기 있네, 그치? 첨입으로 개편이 되었다. 답이에요. 원간섭기 용어 중에서 이 첨입부는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문제도 다 원간섭기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밑줄 그은 이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곳에는 이 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대장 공주의 영정이 봉헌되어 있대요. 노국대장 공주가 아내래. 누구예요? 공민왕이지 뭐. 기철을 수청했대요.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대. 공민왕이죠. 이걸 몰라도 이 이름 때문에 알아야 돼요. 연관 인물을 외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노국대장 공주, 기철이 나왔어. 그러면 두 사람이 뭐 답이 아니겠지? 그러면 뭐가 또 답일까? 뭐 신돈이 답이 될 수도 있겠고, 유인우가 또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현종이 답이 될 수도 있겠고, 이현종, 유인우, 뭐 이런 사람들, 신돈, 이런 사람들이 답이 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답은 2번이군요. 그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저 위에 노국장공주와 기철이 나오니까 밑에 답이 신돈이었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 연관인물을 잘 외우시면 공민왕을 풀 수 있습니다. 연관인물은 5명이었어요. 꼭 복습하세요.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6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황산대첩비의 탁본입니다. 황산남원, 황산대첩비, 이성계의 외구토보를 기념한 비. 이게 바로 황산대첩비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했대요. 아지발도 한문인데 아지바투, 아지발도 같은 표현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이성계죠. 조만간 조선의 건국자가 될 이성계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가인물은 이성계예요. 이성계.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를 묻는 건가? 이성계는 그러니까 왕되기 이전의 업적이 있고요. 왕된 이후의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왕되기 이전에 이런 황산대첩을 내면서 왕된 이후의 것도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왕된 이후에는 오히려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성계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왜 나를 요동으로 보내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최영을 수청하고 위화도해군 해서 우왕도 퇴위시키고 했죠. 밑에 보세요.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최영을 제거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위화도해군은 우화도해군인데 우왕 때 이성계가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